안녕하세요, 전아입니다. 저는 오늘 잡 트라이얼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지잡을 2주 만에 구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은 아웃백이나 빕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 샐러드 등등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을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문 받는 건 안 하지만 음식을 서빙하거나 테이블을 세팅하고 이런 정도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고용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2주간의 트라이얼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과해야 너를 정식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8시간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시간 반 정도밖에 시프트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지잡을 구하기까지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약 2주가 걸렸고 잡헌팅은 한 60곳? 55에서 60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레주메를 50장을 프린트를 했었고 그 중에서 몇 군데에서는 그냥 바로 트라이얼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로 지원해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 하면은 한 55, 60곳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동시에 검트리랑 식닷컴에서 레주메를 보내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답장을 한 군데에서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잡헌팅을 한 곳에서는 약 6군데 정도에서 트라이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였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건 끝이고요. 두 번째는 바쁘고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는데 플레이트를 3개를 동시에 잡는 그런 거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필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보고 갔는데 너무 떨려서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이 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약간 로컬 손님이 많은 카페에 토요일만 일하는 걸로 잡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평일 잡을 구해야겠다 해서 또 다른 레스토랑에서 트라이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용이 된 거예요. 고용이 될 뻔했죠. 근데 거기 사장님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근 채찍 중에 당근 안 주고 채찍만 주는 사람? 계속 비난하는 사람? 근데 그 보스가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참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되지? 다들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제가 한국에서 알바도 나름 많이 해봤는데 거기선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협상같이 하는데 내가 사실 토요일에 일하는 카페가 있다. 아직 일 시작 안 했는데 시작할 거다고 했더니 그럼 너 못 뽑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퍼스트 잡, 세컨 잡이라고 해서 TFN 넘버를 저희가 발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하면 처음으로 등록한 데가 퍼스트 잡, 두 번째로 등록한 데가 세컨드 잡, 그 다음에 서드 잡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늘어날수록 텍스가 달라져요. 처음에 15%, 그 다음 30%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것 때문에 너 못 뽑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카페를 관두든지 여기서 일하든지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토요일만 일하기로 했던 카페 사장님이 우리 바쁘니까 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례하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짜증나는 분위기 레스토랑?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에서 버티고 싶지도 않고 버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곳에 트라이얼을 받습니다. 여기는 답변을 조금 보류하고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으로 트라이얼 한 데는 어떤 데였냐면요. 왜 우리도 지하철역 가면은 지하철 찍고 플랫폼 찍고 나오는데 바로 분식집 같은 거 우리나라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붐비잖아요. 근데 여기도 타운홀이라는 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중심가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찍고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는데 네, 이제 카운터를 보는 사람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제가 트라이얼 봤는데 괜찮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트라이얼을. 그래서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거기 매니저가 약간 동양계 호주 사람 느낌이었는데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 해? 뭐 맥주 한잔 할래? 이런 식으로 한 이틀 정도 연락 오다가 처음에는 뭐지? 나를 뽑을 생각인가? 하다가 두 번째는 뭐지? 그냥 찝적대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뭐 아프다고 하고 당연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다른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너를 뽑을지 말지를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나한테 너무 호의적이어서 뽑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회를 얻은 짜증나는 사장님한테 나는 너네 레스토랑에서 일 못하겠다 하고 기회를 걷어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고 결국에는 고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찝쩍대다 끝난 거죠. 아니길 바랬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레스토랑에서 트라이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비비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왜 청계천에도 그런 빛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 하는데 스케일이 엄청 커요. 시드니 이제 곳곳에서 다 동시에 진행하는 축제인데 그날이 진짜 붐비거든요. 특히 개막식 날. 그게 금요일이었고 제가 트라이얼 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더 바빴어요. 왜냐면 주말이니까 더 바쁘죠. 그래서 트라이얼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트라이얼 2시간이었는데 저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6시간을 시키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막노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고용이 됐죠. 고용이 된 줄 알았는데 무슨 트라이얼 기간이랍시고 저한테 지금 시프트를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새로 알아봐야 하나 하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트라이얼 후기였고요. 나름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펀팅에 관한 건데요. 자펀팅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펀팅은 너무 가불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의리되는 선택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자펀팅이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쪽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뭐 외국 유학 경험이 있어서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하거나 혹은 뭐 거의 매니저급이 되는 경험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검트리에서 연락했을 때 답변 오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호주 경험을 굉장히 여기도 경험이 있어야 경력자를 뽑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의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거는 답장이 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온라인에서 연락을 한 데는 한 군데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펀팅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지잡으로 시작할 거면 무조건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라도. 뭐 레스토랑에서 할 거면 그러니까 뭐 하스피털리티에서 하고 싶다 뭐 서빙이든 뭐 이런 손님 접대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관련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출국 시기에 관한 건데요. 혹시 출국 시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5월 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6월 전에. 왜냐하면 겨울이 될수록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서 더 많이 찾아보고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월 전에는 무조건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뭐 7월에는 아예 일자리가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RSA라고 주류 자격증이 있는데요. 카페나 이제 레스토랑에서 술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바리스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안 따고 계속 돌렸는데 카페에서도 RSA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미루다 2주 만에 땄는데 이게 제가 잡을 늦게 구한 주 원인입니다. 무조건 따세요. 저는 CBD 컬리지라는 곳에서 오프라인 클래스를 수강을 했고 어느 정도 리스닝만 되면 그냥 다 흐름만 어느 정도만 따라가면 그냥 따실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거기서 미리 PDF 파일을 예습하라고 주거든요. 그거 다 읽어볼 필요 없고 거기 이제 목차가 있잖아요. 한두 장 정도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르는 단어만 찾아가도 수업 따라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좀 영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단어라도 먼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온라인 사이트가 그 코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봤는데 가격이 오프라인이랑 한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오프라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안 좋으면 뭐 호주 사람이 걸리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답을 틀리게 적어내도 다 힌트를 주거든요. 거의 오픈북으로. 뭐 잠깐 학생 일로 와봐. 이거 진짜 이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답을 또 틀리면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시 써서 내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우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멜버른에서 일할 거면 멜버른 RSA를 따야 되고 이런 주마다 다르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드니가 제일 비쌉니다. 거의 뭐 3배, 4배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에서 생각이 돼서 나온 팁인데 너무 바쁜 홀리데이 있잖아요. 뭐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든지 이런 날은 트라이얼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의 9은 그날만 쓰고 버립니다.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굳이 그냥 같이 나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즐기시고요. 조금 덜 바쁜 날 그냥 뭐 일반 평일이라든지 주말에 트라이얼 가시는 거 물론 내가 결정할 수는 없죠. 근데 좀 축제 기간을 피해서 트라이얼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몸만 버리고 돈도 못 받고 그냥 일만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지잡을 구하게 된 이런 구구절절 스토리를 좀 늘어놓아 봤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인스타 DM이나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